네, 지난 3일간 애많이 쓰셨지요. 우리 존경하는 손석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쿠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자료화면 1번을 보시면 거의 뭐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판사 시절에 우리 국민 한 몇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은 USB가 한 3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을 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민 개인정보 3,300만 건, 조회만도 1억 4,800만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출 용의자가 성인 용품을 주문한 국민 3,000명을 선별해서 쿠팡에 구매 내역을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유출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3,000명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 소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총 규모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300만 명의 국민들 중에 성인 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소싱해서 그런 것이죠.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예. 그 사람들의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 쿠팡에다가 돈을 안 내면 이 사람들을 오픈시켜서 쿠팡을 곤란하게 하겠다.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 국민의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가 범죄 집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그냥 조사와 수사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것이 재발 안 되게 하기 위한 각종 대비책을 함께 각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또 3,000명의 또 의미가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청문회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문회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혁신적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행위 조사 청문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은 약 3,000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이며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후 다 회수되었다라고 하면서 미 하원에서 청문회 소환장을 냈다고 합니다.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이 문서 작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 지금 보니까 하원 위원장과 또 한 명의 의원이 그런 점에 대한 그 왜곡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이라든가 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이 미국 하원이라든가 해당 의원에게 정확한 서신,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신을 혹시 보내셨거나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총회실에서 계십니까? 만약에 다른 부서가 없으면 저희가 이걸 담당해서 할까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한미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거를 지금 정리해서 전달하고 그 반영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쿠팡은 제가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갖가지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쿠팡은 이런 자신들의 치부를 범죄 행위를 로비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는 미국 하원의 일부 의원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하고도 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의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뭐 로비 접촉 이런 측면도 있겠으나 소위 PR이라고 불리는 언론에 대한 이러저러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그런 분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실제로 제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 분위기가 전혀 사실과 달리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실제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벤스 부통령도 총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쿠팡에 왜곡된 이런 사실관계를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있었나요? 대해서 물어본 어떤 톤 그리고 네. 물어본 내용 그리고 제 설명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전혀 다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미국 언론 중에 어떤 데서는
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고했다 이런 네네.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네. 그것은 그런 객관적 사실과 달리 만남 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중간 과정을 비트는 방식이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 언론 보도를 보니 쿠팡이 지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에 어떤 로비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쿠팡에 대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특혜를 줄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더 차별적으로 또 뭐 처벌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요. 그냥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 건 대건으로 이렇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법 시스템에 의하면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즉 매출액을 40조로 봤을 때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과징금이 여러 가지 이상한 감면 규정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제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화면 보실까요? 쿠팡에 대한 사실은 제재는 가장 심각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3번인데요. 예. 고의과실은 최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 행위는 부당성이 현저히 크며 이 유출된 정보는 민감 정보 혹은 개인의 고유 식별 정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정보 주체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매출액 곱하기 3% 1조 2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감경을 할 수 있는 해당 사유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총리님께서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과징금을 산정하기 전에 한번 회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네, 이건 각각 그 관련한 기관들의 조사와 또 판단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쿠팡 사태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우리 국민의 정보를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금석이라고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